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인공지능 분야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존재죠. 이른바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예전 AI는 뭐랄까 특정 작업만 잘하는 전문가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여러 분야에 능통한 그런 만능 선수가 등장한 셈이죠. 저희가 오늘 준비한 자료들을 보면서 이 모델들이 대체 뭐고 또 어떻게 작동하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예전 AI 모델 생각해보면 이미지 분류면 딱 분류, 번역이면 번역. 진짜 한우물만 팠잖아요. 근데 이 파운데이션 모델은 그게 아니라 엄청난 데이터로 미리 학습을 다 해놔서 여러 작업에 그냥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런 대규모 모델이라는 거죠. 마치 요리 기본기를 다 익힌 셰프가 재료만 바뀌면 새로운 요리를 뚝딱 만들어내는 것처럼요. 네네. 그 비유가 딱 맞네요. 이게 스탠포드 HI 연구소에서 처음 이름을 붙인 개념인데요. 핵심은 그거예요. 웹문서나 책, 이미지 같은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리 학습, 그러니까 사전 학습, 프리트레이닝을 한다는 점이죠. 모델 자체도 보통 큰 게 아니라 파라미터라고 부르는 내부 변수가 수억 개에서 수조 개까지 가기도 하고요. 뭐 GPT 시리즈나 BERT, 아니면 이미지 만드는 달레이 같은 모델들 다 여기에 속해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역시 범용성입니다. 아, 단순히 그냥 모델 크기만 커진 게 아니라 이 활용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군요. 이런 범용성 말고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주목할 만한 거요? 전해 학습이 가능하다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미 방대한 데이터로 일반적인 지식 같은 걸 배워놨잖아요. 그래서 특정 작업에 필요할 때 아주 약간의 추가 학습, 이걸 미세 조정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만 거치면 돼요. 그러면 적은 데이터만 가지고도 빠르게 그리고 아주 높은 성능을 낼 수 있거든요. 이게 AI 개발의 속도나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지점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밑바탕이 워낙 탄탄하게 학습되어 있으니까 약간의 응용만 더하면 바로 전문가 수준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네요. 근데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도대체 어떻게 다 학습시키는 건가요? 사람이 일일이 정답을 알려주기도 힘들 텐데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여기서 이제 자기지도 학습이라는 방식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뭐냐면 데이터에 사람이 일일이 이건 고양이야, 이건 강아지야 이렇게 레이블을 달아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델 스스로 데이터 안에서 패턴이나 구조를 찾아 배우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면 문장에서 일부 단어를 가려놓고 그걸 맞추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미지 일부를 지우고 복원하게 시키는 거죠. 덕분에 이런 레이블링 작업 없이도 정말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한 학습이 가능해진 겁니다. 와,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풀면서 똑똑해진다니, 이거 정말 놀라운 방식인데요. 그럼 이런 복잡한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그 기술적인 기반은 뭘까요? 그 중심에는 트랜스포머라는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데이터 안에 있는 요소들 간의 관계나 어떤 문맥 같은 걸 효과적으로 파악하는 데 아주 뛰어나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병렬 처리가 쉬워서 대규모 데이터를 빠르게 학습시키기에 아주 적합하죠. 물론 이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GPU나 TPU 같은 고성능 컴퓨팅 파워, 그리고 대규모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모으고 깨끗하게 만드는 기술, 또 요즘 많이 얘기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처럼 원하는 결과를 잘 끌어내기 위한 기술들, 이런 것들이 다 함께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여러 기술이 집약된 거네요. 그럼 이 강력한 파운데이션 모델,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는 어디에 쓰이고 있나요?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정말 다양하게 쓰이고 있어요. 가장 쉽게 접하시는 건 역시 자연어 처리 분야일 텐데요. 우리가 쓰는 챗봇이나 번역 서비스, 아니면 긴 글 요약해주는 서비스들 있잖아요. 거기서 이미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미지 쪽에서는 아까 말한 달리처럼 텍스트 설명만으로 완전히 새로운 그림을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의료 영상을 분석해서 진단을 돕는 그런 정확도를 높이는 데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고객 이미지에서 브랜드 로고 같은 걸 인식하는 데도 쓴다고 하고요. 와, 저도 자료 보면서 진짜 놀랐는데 음성 인식이나 합성 기술은 뭐 기본이고요. 신약 개발이나 소재 연구 같은 과학 분야, 심지어 게임 개발할 때나 프로그래밍 코드 짜는 것까지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LG에서 만든 엑사원 모델처럼 특정 산업, 예를 들면 제조 현장이나 교육 분야에 맞춰서 혁신을 이끄는 사례도 있고요. 진짜 활용 범위가 어마어마하네요. 맞아요. 이게 중요한 게 특정 작업을 위해서 처음부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잘 만들어진 파운데이션 모델 하나를 기반으로 해서 비교적 빠르고 쉽게 AI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두고 AI 개발의 민주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강력한 AI의 혜택을 더 쉽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된 셈이니까요. 확실히 게임 체인저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네요. 개발 효율성을 높이는 걸 넘어서 AI 기술 자체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꾸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게 거의 구텐베리크 인쇄술에 버금가는 파급력을 가질 거다 이렇게 예측하기도 해요. 과거 인쇄술이 지식과 정보 확산의 혁명을 가져왔던 것처럼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 지능과 창작 능력의 확산을 가져올 거라는 거죠. 앞으로 모델 규모는 아마 계속 더 커질 거고요.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음성 같은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함께 이해하고 처리하는 소위 멀티모달 기능이 훨씬 더 정교해질 겁니다. 그리고 특정 산업 분야에 특화된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경쟁도 점점 더 치열해지겠죠. 결국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을 거라고 봅니다. 네, 정말 듣고 보니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기술이라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 학습 데이터에 숨어있는 편향성 문제라든가 이 모델이 만들어낸 콘텐츠의 저작권이나 진위 여부 문제, 또 모델을 돌리는 데 드는 막대한 에너지와 그에 따른 환경 문제, 그리고 혹시 잘못 사용됐을 때의 윤리적 책임 소재 같은 것들, 이런 사회적, 기술적 논의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엄청난 가능성만큼이나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네요. 오늘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해서 그 핵심 개념부터 작동 방식,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강력하고 또 범용적인 AI 도구가 혹시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업무나 일상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특히 이 모델들이 때때로 보여주는 창발성,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쑥 나타나는 새로운 능력 같은 걸 고려하면 이건 더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